안녕하세요. 중년시대입니다. 벌써 2025년 마지막 날이 왔네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뜻깊은 2026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을 보내면서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두 분에 대한 감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제일 핫한 프로그램이죠. 흑백 요리사에서 오말 소스 차로 떡상하신 임성근 요리사님과 청룡 영화상의 여자 주인공인 가수 화사님입니다. 이미 이 두 분은 장안의 화제이기 때문에 유튜브상에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분들의 매력을 흡수해서 우리가 2026년 한 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 중년을 보내는 이 시기에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하며 행복을 느끼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멋진 두 분께 받은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꼭 도움이 될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임성근 요리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임성근 요리사님은 한식대첩3의 우승자로서 백수저로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하셨습니다. 솔직히 저야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다녀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심사위원부터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안성재 셰프인데다 저번 시즌1의 우승자인 나폴리 마피아 권성순 셰프도 파인다이닝 기반의 이탈리아 셰프다 보니 이번 백수저들도 파인다이닝 셰프가 많았습니다. 양식, 중식, 일식, 한식에 다양한 요리의 마스터들이 백수저로 등장했지만 왠지 저에게는 문화 4대주의라고 느낄 만큼 흑백 요리사에서는 파인다이닝 계열 쪽에 무게를 좀 더 실어주는 느낌이랄까요? 최초의 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흑백 대결에서도 같은 백수저인데 적극적으로 나오는 임성근 요리사에게 계량을 그람 단위로 맞추는 파인다이닝 백수저들은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계량을 하지 않고 통으로 소스를 팍팍 붓고 마늘도 때려 넣은 임성근님의 소스가 너무나 맛있었고 결국 이를 바탕으로 흑백 대결의 모든 대결 중 1차전의 대결이 가장 큰 격차 30표 이상의 차이로 백수저가 이기게 됩니다. 어쩌면 연출일지도 모르지만 함께 요리를 만드는 백수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들마저도 시즌1의 선경 셰프가 떠올려질 만큼 임성근님은 빌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임성근님의 큰 목소리는 허세가 아니라 실력에 근거한 자신감의 표출이었습니다. 쟁쟁한 사람들이 가득했던 요리 경연에서도 임성근님의 실력은 군계 일학이었던 거예요. 이후 탑7의 1등만 바로 진출할 수 있는 흑백 팀전에서도 술 빚는 주머님과 함께 말도 안 되는 호흡을 선보이며 한식의 자랑 갈비와 무생채를 절반도 안 되는 시간 1시간 만에 선보이며 첫 번째로 제출 1등으로 통과하고 탑7에 안착합니다. 흑백 요리사의 우승자는 아직 모르지만 저는 이번 흑백 요리사의 시즌2의 최고 수혜자 중 한 명으로 임성근 셰프를 꼽습니다. 사람들이 임성근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두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캐릭터. 임성근 요리사는 예전부터 음식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유튜브를 보면 사짜 느낌이 물씬 납니다. 제목도 임짱TV요, 임짱TV. 거기에 큰 목소리, 과하다 싶을 만큼의 자신감. 그런데 흑백 요리사에서 화제몰이를 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지금 임성근 요리사의 행보는 예전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고 이렇게 찍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흑백 요리사에서 백수저로 등장한 임성근입니다. 요새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많이 받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정상인데 안녕하세요. 임성근입니다. 짜글인데 라면서 자신이 알려준 요리 제목만 이야기하고 2분도 안 되는 영상으로 마무리합니다. 끝. 더군다나 이 요리 레시피는 본인이 내년에 오픈할 가게의 자기만의 전용 레시피인데요. 남들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는데 이분은 노 저을 배도 없는데 자기만의 노하우까지 다 알려주는 씹테토남 상남자 중에 상남자인 거예요. 이러한 캐릭터성은 우리에게 유쾌함을 넘어서 통쾌함까지 줍니다. 오직 실력에 의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상남자, 그게 바로 임성근 요리사였던 거예요. 임성근 요리사가 유독 매력적으로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임성근 요리사가 한식 기반의 요리사라는 것입니다. 요식 업계에 파인다이닝 열풍이 있다지만 저 같은 서민의 마음 한켠에는 한 끼 코스에 수십만 원에 호가하는 파인다이닝 요리에 대한 생경함, 솔직히 말하면 부담감이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포맷이 우리가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멋진 요리를 간접 체험하게 해준다라는 쾌감도 있지만 실제로 그 요리를 우리가 즐기기에는 어렵죠. 그걸 바라보는 대다수의 대중이라는 모순에서 오는 괴리감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냉장고를 부탁해를 즐겨보고 요새 그걸 기반으로 음식을 해먹기도 하지만 파인다이닝 기반의 음식들이 다른 계열의 음식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적고 있는 댓글들을 보면 불편한 것도 사실이죠. 저는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식 요리사인 임성근 님이 파인다이닝 셰프들이 가득한 흑백 요리사에서 단연코 두각을 보이고 계시니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인지상정이죠. 실제로 임성근 님이 내년에 오픈할 가게의 기조가 수십만 원을 안 낸다 하더라도 단돈 2만 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맛을 선사하겠다거든요. 인간으로서 맛있는 걸 맛보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 때문에 진입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상대적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임성근 셰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식욕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시켜준다는데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는 화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사는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4인조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입니다. 마마무에서는 보컬과 랩을 맡았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화사는 굿굿바이라는 곡을 10월 15일 날 발매했었는데 발매한 달인 10월에도 인기를 분명 끌긴 했지만 탑 10에 드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11월 19일에 진행된 제47회 청룡 영화상의 축하 무대가 각종 SN상의 화제가 되면서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고 결국 11월 21일부터 멜론 12월 월간 차트 1위를 찍게 됩니다. 청룡 영화상에 등장한 그 많은 영화보다도 이 무대 한 장면이 가장 영화 같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요.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많은 남녀들에게 낭만을 심어주고 있죠. 유튜브를 비롯한 SNS 대중매체의 특징은 릴스 영상, 파급 쇼츠가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번 청룡 영화상 박정민과 화사의 무대는 파급 영상이 100만 뷰가 넘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1000만 뷰가 넘어가는 것도 종종 보입니다. 박정민과 화사의 로맨틱한 만남에서 감정이입해서 보는 여배우들의 소녀 같은 반응이나 그 모습을 마치 전전 남친처럼 아련하게 지켜보는 윤경호 배우의 모습은 또 다른 화제를 양산하기도 했죠. 결국 12월 21일에 방송된 제3회 핑계고 시상식 축하 무대에서 화사는 또다시 굿굿바이 무대를 선보이는데 청룡 때부터 아련한 모습으로 무대를 보던 반응으로 화제가 되었던 윤경호와 새롭게 호흡을 맞추면서 또다시 멋진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즉 화사는 지금 현재 가요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자 그녀의 굿굿바이 무대는 2025년을 빛낸 최고의 무대인 것이죠. 자, 소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저는 화사님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임성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 배울 점이 있고 이걸 간직한다면 2026년 한 해 우리가 더 멋진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단 이 문장으로 시작해 볼게요. 처음 보인 모습이 매력적이지 않을지라도 입니다. 저는 임성근 요리사님의 첫인상이 왜 이리 나대 였습니다. 화사씨의 경우에도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였고요. 마마무의 4인조 여성 중에서 제일 안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요. 그런데 지금은요. 흑백 요리사에 나온 모든 멤버 중에 임성근 요리사를 가장 응원하고요. 마마무의 4명의 멤버 중 화사님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솔직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타인인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로 딱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타고난 모습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모습, 재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점, 못난 점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았고 그걸 계속 발전시켰어요. 임성근님은 이미 10년 전에도 한식 대가들이 모인 한식대첩 시즌3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임성근 셰프는 한식대첩3 결승전 바로 전날에 자신의 식당이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바로 전날에요. 그런데 심기일전해서 결승에서 우승을 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의 우승 장면에서 포효하는 모습을 본다면 감회가 남다를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임성근 셰프는 계속 정진을 거듭했고 유튜브에서도 자신만의 레시피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레시피를 올리고 계세요. 화사님은 어떤가요? 화사님은 말도 안 되는 그루브와 음색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저는 사실 화사님의 외모에서는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페이스가 저에겐 그렇게 예쁘지 않았어요. 아유, 너 뭐 잘났다고 외모를 들먹거리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냥 연예인은 외모를 비롯한 자신의 상품성으로 대중에게 어필하기 때문에 그냥 느낌 그대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화사님은 외모에서도 자신이 가진 장점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계속 찾아간 거예요. 본인의 동양적 얼굴의 느낌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는 단발로 바꿨고 본인이 원래 가진 매력 중에 하나인 콜라병 몸매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무대 의상으로 대중에게 다가갔죠. 거기에 노래의 경우 작사와 작곡을 직접 하면서 본인이 가진 음색과 그루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노래를 만들었고 결국 최고의 무대를 선보임으로써 화사에게 어떤 감흥도 없었던 저조차도 팬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임성근님과 화사님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2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만든다. 세상을 더 돋보이게 만든다. 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를 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인간은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존재인가?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죠. 사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줄 수 있다면 나 역시 빛나게 됩니다. 자, 임성근 님을 봅시다. 임성근 요리사가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이 가득하니 자기 위주의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그가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다면 팀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한식대첩 3의 우승자가 될 수 없었겠고요. 돌이켜보면 흑백요리사 2에서도 흑백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탑7 결정전인 흑백팀전에서도 술 있는 주모와 케미를 이루어 1등으로 탑7에 진출했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어떻게 팀전에서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임성근 요리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실히 수행하고 다른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영역은 철저히 믿어주고 그 다음에도 조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가 빠르게 음식을 끝내는 것은 피드백을 최대한 빨리 반영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냉채 소스도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고 술비는 주모님의 무생채 쌈장도 피드백해주고 자기의 갈비도 피드백을 받아 수정했습니다. 즉 임성근 요리사는 피드백을 하고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도 빛내줄 수 있는 협업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화사님을 볼까요? 사실 화사님은 화사님 자신도 돋보였지만 본인의 연출 능력으로 파트너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의 파트너 박정민은 청룡영화상에서 상을 타지 못했지만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청룡영화상의 주연이었죠. 박정민보다 더 잘생긴 배우는 많아도 현 시점 박정민보다 더 매력적인 남자 배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뮤직비디오 속 서사와 현실 속 서사가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를 사랑스럽게 지켜보는 낭만적인 남자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굿굿바이를 매력적으로 노래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여주인공 없이 매력적인 남자 주인공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청룡에서의 여러 반응 중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로 윤경호 배우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화사님의 전 남친인 것처럼 엄청 몰두해서 무대를 봤는데 그걸 센스 있게 포착한 카메라 덕분에 화제가 됐죠. 요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상식으로 자리 잡은 핑계고 시상식에서도 화사는 자신이 벗은 슬리퍼를 그 윤경호님께 전하는 센스를 발휘해서 또 다른 멋진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워낙 유쾌한 자리다 보니 웃음도 간혹 터졌지만 진지하게 그 상황에 임하는 윤경호님의 모습에서 다시 몰두한 다음 멋지게 무대를 완성시켰죠. 여기서 윤경호님은 또 다른 올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임성근님과 화사님의 매력을 알려드리고 그 매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약속드렸죠. 지금 바로 그 방법을 한 단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키가이입니다. 이키는 생명이고 가이는 가치인데요. 의역하자면 인간이 살아가는 보람,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정도가 되겠네요. 이 이키가이를 추구하려면 교집합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교집합의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좋아하는 것. 둘째, 내가 잘하는 것. 셋째, 돈이 되는 것. 넷째,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 몸뚱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나는 나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과 나의 장점에서부터 내가 할 일을 찾아보고 발전시켜 나가봅시다. 거기에다 세상은 관계로 이루어진 만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 중 남을 빛내줄 수 있는 일도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봐주었으면 싶은 분들은 먼저 내가 세상에게 해줄 수 있는 가치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남도 세상도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임성근 님도 화산 님도 자신을 부단히 발전시켰으며 그 길에서 만난 다른 사람도 함께 이끌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길 중에서 자신 역시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려면 의미가 필요합니다. 의미 없는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의미를 나를 더 멋지게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남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잡게 되면 결국 관계 속에서 인정을 얻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시대는 앞으로도 나와 여러분께 영감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 가득한 2026년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행복한 한 해 맞이하세요.